안녕하세요. 11월 21일 늦은 저녁 밤 시간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전환사채 리픽싱 규정이 지난 10월 27일이 개정이 되고 올해 이제 12월 1일부터 개정된 리픽싱 규제가 적용이 되는 시행이 시작이 되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지난 10월 말 27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의 12전환 또는 전환사채 BW12 이런 부분을 HLB라는 종목, 메드팩토, 아미코젠, 라파스 종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앞으로의 이 개정된 리픽싱 규정을 잘 투자자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전환사채 CB 리픽싱 규제가 올해 12월 1일, 오늘이 11월 21일이기 때문에 이제 열흘 뒤부터가 시행이 됩니다. 전환사채 CB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 전환사채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2021년 10월 27일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CB 발행 조건의 행사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한다. 현행으로서는 다수의 CB가 콜옵션이 부여되어 발행을 됐는데 개정된 안에서는 최대 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CB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의 상향 조정 의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현행은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 조정의 경우만을 규정했습니다. 최저 리픽싱 가격이 한번 3개월 내에 최저 리픽싱 가격에 부합이 된다라면 그 가격으로 주식 전환을 할 적에 수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는 주가가 다시 바닥을 찍고 최저 리픽싱을 찍었어도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전환가액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3호 발행 시 주가 하락에 따른 중요한 내용입니다. 3호에서 발행한 CB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이곳에서 발행한 CB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를 합니다.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근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규정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12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규정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12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27일 이전에 발행한 CB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27일 바로 직전에 발행한 CB는 최저 리픽싱 가격을 고려해 볼 수가 더 높아졌다. 저는 그러한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의 상향 조정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 시 전환 비율을 의미하며 발행 당시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을 해서 CB 발행 이후 전환가액의 산정의 토대가 된 주식 가치가 변동
별표는 주가 변동 또는 증자, 감자로 인해서 발행 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현행은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 조정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도 주가 상승 시에 상향 조정을 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그젬플이 있네요. 발행가액이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고 전환가액은 만원이다. 발행가액이 7천만 원이고 전환가액이 만원, 발행 후 전환가액을 30% 하향 조정 사례, 12 전환가액은 7천만 원, 전환가액의 만원 발행 후 전환가액을 30% 하향 조정 사례. 이게 무슨 소린가요? 대단히 어렵게 쓰여졌네요. 어쨌건 우리는 이런 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주가가 기존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최저 리픽싱 가격에 도달해서 그 결정이 주식 전환으로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다시 가격 재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 10월 27일 이후에 발행하는 시비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낮게 책정된 리픽싱 가격은 다시 리픽싱 가격을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10월 20일 HLB는 전환사채를 570억 원을 발행했는데 행사 가격은 51,262원이고요. 최저 리픽싱 가격이 35,883원입니다. HLB가 만약에 이것이 10월 27일 이후에 만약에 570억 원을 발행하면은 주가가 이 가격보다 낮아져서 이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면 최저 리픽싱 가격은 35,883원이 되는 거고 이 전환 주식 수량은 상당히 이 차익만큼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전환사채의 행사 가격은 이것으로 고정이 된 것이 과거이고요. 앞으로는 이 전환 최저 리픽싱 가격이 되어서도 이제 지난 10월 이제 12월 이후부터는 이 가격 전환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HLB는 교묘하게 10월 20일 날 27일 그러한 상황을 두고 570억 원을 발행했네요. 매드팩터는 1월 15일 발행을 한 것이고요. 아미코제는 6월 29일, 라파스도 8월 23일. 저는 그래서 이러한 HLB 종목 또는 아미코젠, 라파스 이런 부분은 의심할 수가 있네요. 현재 아미코젠도 이 최저 리픽싱 가격의 주가에 위치합니다. 최초의 전환 행사 가격은 41,000원인데 요것을 한번 아미코젠 한번 볼까요? 아미코젠도 현재 29,000원에 위치하고 HLB는 51,000원의 전환 가격에 발행을 하게 되죠. 570억 원에 한해서. 그러나 현재는 41,750원. 리픽싱을 하기에 대해서는 3개월이 되려면은 1월 20일에 대해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다시금 시장이 좋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35,000원대도 보여질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가 되냐면 최초 발행을 하고서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죠. 그러면 1년 동안 최저 가격보다 아래의 주가에 위치해 있으면 최저 전환 사채의 리픽싱 가격은 최저 가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악의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저 리픽싱 가격이 이 가격으로 1년 동안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서 전환사 12를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러면 그 주식수가 최대 맥시멈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가격으로 주식수가 늘어나고 이제 시장에서 상장이 되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차익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러한 부분을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가격을 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매드팩토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5일이 지나가게 되면 현재 71,336원의 최저리 픽싱 가격인데 현재 매드팩토 가격은 그보다 훨씬 아래인 가격 57,000원대 가격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5일 정도까지는 절대로 7만 원, 1,000원 아래에 있으면 최저 리픽싱 가격으로 완전하게 전환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임상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러한 위치는 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그러한 전력도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세력, 돈 있는 전주가 이렇게 그러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거기에 맞대응으로 투자자분들도 대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항상 양방향으로 상대를 역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법령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시장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HLB는 해당 사항 되지 않습니다. 아미코젠, 라파스, 매드팩토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 개정 규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후부터 나오는 즉 10월 27일 이후에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12부터 이와 같은 개정이 적용된다는 것 다시 한번 주주분들께서는 숙지하셔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